배가에게 배우는 투자의 지혜,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자신의 저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란 책을 통해 주식 투자자들이 영원한 숙제로 여기며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최적의 매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손잡이 달린 컵이란 형태를 제시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려고 방송이나 서점에 출시되는 책을 구매해서 볼 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들은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가 쌍바닥이라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매수 시점을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설명할 때 너무도 많이 인용되는 용어인데요. 한국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쌍바닥이란 단어가 오닐의 저서에서 제시된 손잡이 달린 컵을 한국식으로 변형시킨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반등,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오늘은 종목의 매수 시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손잡이가 달린 컵의 모양과 유사하다 라고 해서 손잡이 달린 컵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종목 매수의 핵심은 최저점에 접근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만 구매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오랜 기간 평행하던 추세대를 벗어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경신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가 패턴은 주가의 고점에서 일어나는 신고가 구간이 아니라 바닥권을 통과해서 일정 기간 평행하던 추세의 흐름 중에 나타나는 신고가 지점을 주목하라고 매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을 차트를 통해 파악하면 시장의 관심 정도, 그 다음 매수자들의 매수 호감도를 알 수 있고 시장 혹은 특정 종목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이상 징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닐이 차트만을 맹신하고 기술적 분석에만 치중하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는 투자 유망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과거 5년간 크게 상승했던 종목의 특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전 초기 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갖춘 종목을 찾아내고 매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캔슬링 방식이라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고 위 조건에 맞지 않는 종목은 차트에서 매수 조건이 되는 기본적 패턴에 맞다 하더라도 매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캔슬림이란 윌리엄 오닐이 1950년대 이후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주식을 분석하고 통계를 만들어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을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머리 글자를 따서 정리한 것인데요. 전체 주식의 2% 미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들이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대략적인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슬림, 영어 단어의 앞 글자들만 모아서 머리 글자들만 모아놓은 그 합성어가 되겠고요.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추가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목을 골라 매입한 결과 그래도 3분의 1은 실패했고
3분의 2는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 중 2개 정도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C. 현재의 주당 순이익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일날 4개 분기로 나누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각 분기마다 20에서 2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해 주어야 매 분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0에서 25%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는 연간 주당 순이익인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주당 순이익의 흐름, 추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경우 시세를 올리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연간 주당 순이익의 경우 과거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4%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살펴본 C와 A는 회사의 본질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의 기초 항목을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기초로 하고 종목의 매도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을 기초로 한다라는 말을 흔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이라면 오늘이 그의 저서에서 설명해 준 대로 최저점에 접근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쭉 있죠. 이 문구 중 최저점에 접근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일 뿐이다. 아무리 회사가 좋고 내실이 좋고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 주당 순이익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일반인들의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저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추세 비교는 현재 분기를 기준으로 1년을 보는 경우가 되었든 C의 경우가 되었든 지난 5년을 보는 추세 자체의 흐름을 보는 경우가 되었든 I의 경우가 되었든 단순히 학문적인 접근인 본질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시장 가치를 보는 항목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N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의 새로운 것은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진출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서 경영 환경을 혁신하는 새로운 흐름에 맞춰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이 조사한 결과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의 95%가 새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은 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첫 글자 모임 중 SLIM, 슬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S는 유통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발행 주식 수를 의미하는데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이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발행한 주식 수가 적었거나 아니면 발행된 주식은 일정한데 대주주나 움직이지 않는 고정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아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은 경우,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L은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상장 주식 전체 가운데 상위 20%에 드는 종목일 경우에만 주도주로 분류해주고 이런 종목만을 투자 대상 종목으로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I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고 대부분의 주도주는 그들이 선호하는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M은 시장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강세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약세장 때는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은 끝을 모르고 하락을 지속한다는 것을 미리 숙지하고 주식시장이 강세인가 약세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윌리엄 오닐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던 종목들을 꾸준히 연구하여 찾아낸 공통점의 앞글자를 따서 정리해본 내용들입니다. 대략 7가지 항목으로 공통점이 정리되었고 그 공통점의 첫 글자를 모아서 캔슬림이라고 명칭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의 수는 전체 주식의 2%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골라내니까 2% 미만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럼 이런 기발하고도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 힌트가 되었을까요? 당시 기라성 같은 대형 펀드들도 만들지 못하던 큰 수익률을 올리던 펀드를 찾고 연구하던 중 다른 펀드에 비해 2배 이상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던 소규모 펀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펀드가 매년 100개 이상의 종목을 매수하는데 그 매수 시점이 모두 신고가 경신 지점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주식은 계속 내리고 있는 저가의 주식이 아니라 계속 내리던 과정을 지나서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 중에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상승으로 탈출하는 종목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거 큰 수익을 올렸던 종목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여 수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캔슬림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투자 방식을 적용해 1962년부터 26개월간 20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매수한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엄격하게 투자 종목을 선별했다 하더라도 매수한 종목이 전부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실패하고 3분의 2만이 성공하는 듯 했으며 이 중 큰 수익이 되는 종목은 한두 개 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종목은 스스로가 마지노선을 마이너스 7%로 정하고 손절매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저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질문.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대답입니다. 매수 가격 아래로 떨어진 주식을 당장 판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 떨어졌다면 이미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실이 커지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식을 빨리 처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주식을 매수할 자금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질문. 종목을 선정하는 데는 캔슬림, 손절매는 마이너스 7% 원칙. 그렇다면 이익 실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답. 먼저 그 주식이 제대로 움직일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큰 돈을 벌어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앉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정확하게 상투에서 팔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파는 시점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승률 100%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수익은 한두 개 종목에서 나옵니다. 전부가 다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허용 가능한 최대 손실,
매수 가격의 7%가 떨어지기 이전에 손절매합니다. 결국 핵심은 손실을 봤을 때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윌리엄 오닐의 저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축약해 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종목 선정, 매수 시점 판단, 손절매 등은 정말 명심해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를 위해 밑거름이 되도록 깊이 새겨야 할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캔슬림 종목을 자동으로 종목이 찾아지는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